안녕하세요. 암살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곧 있으면은 암 선고 받은 지가 3년이 딱 돼요. 2019년 7월 31일 날 제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좀 있으면은 딱 3년이 되는 날이 돼서 암 선고 3년 동안 그간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요. 요막간암 4기 암 환자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명도 암살자, 블로그도 암살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암살자라는 말은 누구를 몰래 가서 죽이자, 암살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암을 이기고 살자, 그리고 암을 암살하자, 죽이자, 암을 죽이고 살자 이런 의미로 좀 중의적인 표현인데 그런 의미로 이제 암살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는 발병 전에 이제 재활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작업치료사 생소하죠? 작업치료사 생소하고 요막간암도 생소하고 제가 남들을 가지 않는 길을 많이 갑니다. 네. 작업치료에 대한 저는 애정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즐겁게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치료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발표도 하게 되고 강단에 서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었죠. 병원에서 이제 지금의 아내죠.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이제 결혼 날짜도 잡은 상태였어요. 네. 저는 전조 증상은 따로 없었고 바로 증상이 나왔어요. 요막간암의 증상은 무통성 혈뇨예요. 무통성 혈뇨인데 근무 중에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혈뇨를 봐가지고 바로 그날 이제 동네 비뇨기과 마치자마자 바로 비뇨기과 달려가서 방광 초음파를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했는데 문제를 못 찾았는데 그때 그 의사가 일단은 혈뇨를 한번 봤으면 무조건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바로 좀 큰 병원에 예약을 해서 그 큰 병원에서 이제 신장 초음파를 했었어요. 신장 초음파를 했는데 신장 초음파 상에서도 문제가 없어서 대학병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이제 방광 바깥쪽에서 이제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그게 이제 초음파나 엑스레이로는 거의 잘 발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위가. 그래서 방광 내시경도 하고 해서 종양을 발견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암 선고보다 수술이 먼저인데 제가 2019년 7월 18일 날 수술을 했었습니다. 방광암의 경우는 이제 방광 전체를 다 드러내는 전절제술이 있고 일부만 도려내는 부분 절제술이 있는데 요막간암은 이제 방광암의 일종인데 방광의 일부만 절제를 했었어요. 저는 요막간암의 경우는 이제 부분 절제술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부분 절제술을 했고 수술 시간은 한 4시간 뭐 이렇게 짧게 암 수술 치고는 엄청 간단하고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부분 절제술을 받고 이제 소변줄도 하고 네 했었어요. 7월 18일 날 제가 수술을 하고 그 떼어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암 선고를 받는 진료 날짜가 2019년 7월
31일이었어요. 결혼을 한 4개월, 3개월, 4개월 앞둔 상태였고 대학원은 당장 다음 달 입학을 앞둔 상태였어요. 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32이었네요. 제가 지금 35이니까 32에 요막가남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막가남의 경우는 항암을 뭐 해도 된다,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반반이었는데 저는 항암을 했습니다. 항암을 했어요. 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건 아니고 완치 확률을 1%라도 올리려면 항암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그 말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1%라도 제가 좀 더 완치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항암을 선택했고 항암은 이제 시스플라틴이랑 5FU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2박 3일 동안 입원해서 하는 항암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독한 항암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소위 암 환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수술은 2번, 3번 해도 항암은 2번, 3번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술을 참아도 항암 못 참겠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직접 직접 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항암은 진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암하는 기간이 저는 2박 3일간에 입원해서 항암을 했고 총 6차까지 해서 총 거의 한 6개월, 7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7개월 동안 이제 항암을 했었는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차 항암이 끝나고 나서 이제 3개월마다 계속 추적 관찰을 해 왔었는데 2021년 10월이죠. 2021년 10월에 검사 결과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폐에 조그만한 것들이 이제 다발성으로 생겼다. 10개 정도가 되는 것들이 생겼고 조금 큰 거는 뭐 이렇게 새끼손톱판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염증의 경우는 하나만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발적으로 막 다 커진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전이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발성 폐전이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진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옛날에 의사 중에 한 명이 젊어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면은 6개월도 못 살 거다 뭐 이런 말 했던 것도 기억나기도 하고 그 전이가 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전이 된 지 지금 8개월, 9개월 동안 아직 변화가 없으니까 그 의사 말은 틀린 걸로. 그렇게 전이가 되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자. 먼저 항암부터 해야 된다. 항암부터 하고 이제 없애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 이게 큰 거는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또 저는 의사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에 항암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로 의사들 찾아봤었는데 이번에는 수술을 해야 하나 항암을 해야 하나 이렇게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이제 의사들을 또 찾아봤어요. 이번에 이제 전원을 하게 된 아산병원에서는 조금 다른 대안을 주셨어요. 다발적이긴 하나 크기가 작고 크기가 작을 때 뭐 굳이 먼저 뜯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나 항암을 하려고 노력해서 일상을 망치는 것보다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에 전이가 되고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니까, 만약에 항암을 했으면 지금 저는 거의 한 9개월 가량을 저는 항암을 하면서 좀 피폐한 제 삶이, 진짜 6개월도 힘들었는데 9개월 항암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산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아산병원 그 교수님께서 자신있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른 병원은 갈 때마다 다 하는 말이 요막간암은 약이 없다, 항암제가 별로 없다, 드는 항암제가 없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아산병원의 교수님께서는 나한테 와라, 나한테는 이제 한 가지 선택사항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산병원으로 전원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는 3개월마다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요. 항암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배에 있는 것들이 커지면 그때 이제 항암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다행히 커지기 전까지는 이제 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을 때 항암을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사기암 환자의 경우는 항암 치료라는 게 완치 목적보다는 연명이나 증상 완화의 목적이 좀 더 크다고 해요. 괜히 이 항암을 일찍 굳이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치료는 하지 않고 그냥 제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관리 이런 거 하면서 좀 지내고 있어요. 즐겁게 지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폐암인 줄 많이 알고 계신데, 저는 폐전이입니다. 요막관 암 4기 폐전이 암 환자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저번 어떤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부산 사람이 서울 갔다 해서 고향이 서울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은 계속 부산인 것처럼 요막간에 생겼던 암이 폐에 갔으면은 그래도 고향은 요막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막간 암 4기 폐전이인 거죠. 그래서 위에 암이 생겼는데 위에 암이 간으로 퍼졌어요. 그러면은 위암 간전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그 원발암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폐암 약을 쓸 수 없고요. 폐암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막간 암에 관련된 약을 쓰게 됩니다. 써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건강이라는 것이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는 해요. 가장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지에 절단이 있거나 뭐 상지에 절단이 있거나 이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이 의족이나 의수를 차고 왼쪽 다리면 운전도 할 수 있을 거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일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단지 신체에 결손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건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신체적으로는 분명 암덩이가 존재하고 있는 4기 암 환자이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일상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누구보다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4기 암 환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3년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제 30년, 40년의 이야기들을 계속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네. 시청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만 안녕.